안녕하세요. 여배우의 책방의 달세뇨입니다. 오늘 달세뇨가 읽어드릴 책은 러시아의 소설가이자 극작가인 막심 고리끼의 26명의 남자와 한 처녀입니다. 1899년에 출간된 이 소설은 막심 고리끼가 실제로 빵 공장에서 일했던 체험을 소설로 풀어낸 것으로 고리끼의 여러 단편 중 가장 뛰어난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럼 달세뇨가 읽어드리는 26명의 남자와 한 처녀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26명이었다. 말하자면 축축한 지하실에 감금되어 있는 26개의 살아있는 기계들이었다. 그곳에서 크렌젤리와 수식과를 만들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반죽을 이기고 있었다. 우리들의 작업장 창문은 그 앞에 패여있는 하수도를 향해 있었는데 그 하수도는 습기로 인해 파랗게 된 벽돌로 깔려 있었다. 창틀은 촘촘한 새 그물로 밖으로부터 막혀 있었기 때문에 뿌옇게 먼지가 앉은 유리를 통해서 햇빛이 우리들에게 스며들지를 못했다. 우리의 주인은 우리가 거지들이나 또는 실직해 있으면서 굶주리고 있는 우리 친구들에게 자기의 빵을 주지 못하도록 쇠로 창문을 막아버렸다. 그는 우리를 좀도둑놈들이라고 불렀으며 점심으로는 고기 대신에 상한 내포 따위를 주었다. 그을음과 거미줄로 뒤덮인 낮고 둔중한 천정 밑에 있는 이 돌 상자 속에서 산다는 것이 우리들에게는 가슴이 콱콱 막히는 일이었다. 진흙과 곰팡이 얼룩으로 온통 더럽혀진 두꺼운 벽들이 사방으로 둘러싸인 속에 있는 것이 우리들에게는 고통스럽고 속이 느글느글한 일이었다. 우리들은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아침 5시에 일어나 정신 나간 사람처럼 멍청한 상태로 6시가 되면 벌써 크렌 젤리를 만들기 위해 테이블에 가 앉는 것이었다. 우리가 아직 잠자고 있는 동안 동료들이 우리를 위해 미리 반죽을 준비해 놨다. 아침부터 밤 10시까지 우리들 중에 한 패가 탄력 있는 반죽을 두 손으로 떼면서 졸지 않으려고 몸을 흔들흔들하며 테이블에 앉아 있으면 다른 한 패는 이때 물로 가루를 반죽했다. 온종일 크렌 젤리를 찌고 있는 가마솥 속에 끓는 물이 침울하고도 구슬프게 쉬쉬 소리를 내었고 빵 굽는 작은 삽으로 미끈미끈하게 익은 반죽 조각을 뜨겁게 달아오른 벽돌 위로 밀어서 떨어뜨리면 난로 밑 근처에서 기분 나쁘고도 재빠르게 박박 소리를 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난로의 한 기퉁에서 장작이 타고 있었으며 불꽃의 붉은 반영이 마치 말없이 우리를 비웃는 것처럼 작업장 벽 위에서 떨고 있었다. 커다란 난로는 흡사 할아버지의 옛날 얘기에나 나오는 괴물의 흉악한 머리와도 비슷했다. 그놈은 마치 마룻바닥 밑으로부터 불쑥 솟아오른 듯이 우뚝 서서는 활활 타오르는 불꽃으로 가득한 나가리를 딱 벌려 우리들에게 뜨거운 입김을 내뿜으며 아궁이 위에 있는 움푹 들어간
두 개의 새까만 통풍구로 우리의 그칠 줄 모르는 작업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었다. 이 두 개의 깊숙하고도 움푹 팬 구멍은 두 개의 눈과도 같았는데 무자비하고도 냉담한 괴물의 두 눈, 바로 그것이었다. 이 두 눈은 마치 노예들을 바라보듯이 항상 변함없이 음침한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다. 매일매일 우리는 뜰에서 발에 묻혀 들여온 진흙투성이 속에서, 그리고 짙고 퀴퀴한 냄새가 나는 무더움 속에서 반죽을 떼어서는 우리들의 땀방울에 적셔가며 크렌 젤리를 만들었고, 이러한 우리의 일에 대해 심한 혐오감을 가지고 염증을 냈다. 우리는 크렌 젤리보다는 흑빵을 더 좋아하면서 우리 손에서 나온 그 물건, 크렌 젤리는 결코 먹지 않았다. 기다란 테이블에 9명씩 서로 마주보고 앉은 우리들은 오랜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기계적으로 손과 손가락을 놀렸다. 그래서 이제는 이미 자기의 움직임에 조금도 주의하지 않을 정도로 자신의 일에 익숙했다. 그리고 우리들은 서로의 얼굴을 하도 쳐다봐서 이제는 우리들 모두가 동료들의 얼굴에 있는 주름살 하나하나까지도 훤히 알고 있을 정도였다. 우리에게는 얘기할 아무런 화제가 없었고 또 이것에 익숙해져서 항상 말없이 조용했다. 하기야 우리들에게는 항상 사람을, 그것도 특히 동료들을 대상으로 늘 서로 욕짓거리를 하는 처지지만, 이렇게 욕짓거리를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면 말이다. 그러나 우리는 욕하는 일도 거의 없었다. 사람에게 무슨 죄가 있을 수 있단 말인가. 그것도 그의 모든 감정이 노동의 괴로움으로 억눌려서 마치 목상처럼 반쯤 죽어있는 경우라면 말이다. 그러나 침묵이란 이미 모든 것을 다 말해버려서 이젠 더 이상 말할 아무런 건덕지도 없는 사람들에게만 무섭고도 괴로운 것이다. 그러나 자기의 말을 시작도 하지 않은 사람들, 바로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침묵이란 그저 단순하고도 쉬운 것일 뿐이다. 이따금 우리들은 노래를 불렀는데 그 노래는 이렇게 시작되곤 했다. 우리들 중에 하나가 노래를 부른다. 작업 도중에 누군가가 갑자기 피곤한 말과 같이 괴로운 한숨을 내쉬고는 길게 빼는 노래 중에 한 곡을 가만가만 부르기 시작했다. 구슬프고도 상냥한 가락은 항상 마음속에 있는 괴로움을 가볍게 해주었다. 그러면 처음에 우리는 그의 외로운 노래에 말없이 귀를 기울인다. 그 노랫소리는 꺼질 듯이 조그맣게 들리다가는 지하실의 둔중한 천정 밑에 웅얼거리며 크게 퍼진다. 그것은 마치 회색빛 하늘이 나부로 만든 지붕처럼 대지 위에 덩그렇게 걸려있는 습기 찬 가을밤의 초원 위에 타고 있는 작은 모닥불과도 같았다. 그러고 나면 또 다른 자가 그 노래 부르는 자에게 합세한다. 이렇게 해서 벌써 두 개의 목소리가 조용하고도 침울하게 우리의 비좁은 굴 속, 찌는 듯한 무더위 속에 헤엄치듯 떠돈다. 갑자기 일시에 몇 개의 목소리가 노래에 합세한다. 노랫소리는 물결처럼 치솟아 오르고 더욱더 강하고 높아져서 마치 우리의 돌로 된 간방에 둔중한 회색빛 벽들을 밀어내기라도 하는 것 같다. 26명이 모두 노래를 부른다. 소리 높고도 잘 어울린 목소리들이 오랫동안 작업장에 넘쳐 흐른다.
노래하기에는 작업장이 비좁았다. 그는 돌벽에 부딪혀 신음하고 통곡을 하며 조용하게 아픈 마음을 소생시켜준다. 그는 가슴속의 옛 상처를 찌르고 우수를 불러일으킨다. 노래 부르는 자들은 깊고 괴롭게 한숨을 내쉰다. 어떤 자는 벼랑간 노래를 뚝 끊고 동료들이 노래하는 것을 한동안 듣는다. 그리고는 다시 자기의 목소리를 전체 물결 속에 섞어 넣는다. 또 어떤 자는 아 하고 슬픔에 찬 소리를 지르고 나서는 두 눈을 감고 노래를 부른다. 아마도 그에게는 이 두껍고도 넓은 음양의 파도가 어디론지 멀리 가는 눈부신 햇빛이 쏟아지는 넓은 길처럼 생각이 되고, 그래서 그는 그 길을 따라 걷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리라. 난로의 불꽃은 항상 떨고 있으며 빵 굽는 자의 삽은 벽돌을 따라 쉬지 않고 박박 소리를 내고 있다. 가마솥 안의 물은 여전히 쉬쉬 소리를 내고 불꽃의 그림자는 언제나 마찬가지로 말없이 비웃으며 벽 위에서 떨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끊임없이 자신의 둔감한 피해를, 그리고 태양을 박탈당한 채 살고 있는 견디기 어려운 서글픈 노예의 우수를 다른 사람들의 말을 빌려서 털어놓는다. 우리들 26은 커다란 돌집의 지하실 속에서 이 꼴로 살고 있었으며, 마치 바로 이 집의 3층 모두가 바로 우리들의 두 어깨 위에 세워진 것처럼 산다는 것이 괴로웠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노래 이외에도 무엇인가 보다 더 좋은 것이 있었다. 그것은 우리에게 태양을 대체해 줄지도 모르는 그런 것으로서 우리들에 의해 퍽이나 많은 사랑을 받고 있었다. 우리의 집 2층에는 졸로토시 베이냐가 자리 잡고 있었는데, 그 집 안에는 여 직공들 중에 16살 먹은 심부름하는 처녀 타냐가 살고 있었다. 그녀는 매일 아침 파란 하늘색의 명랑한 두 눈을 가진 장밋빛의 작은 얼굴을 현관으로부터 우리 작업장으로 들어오는 출입문에다 뚫어서 만든 조그만 창문의 유리에다 들이대고는 상냥하고도 울리는 목소리로 우리들에게 이렇게 외치는 것이었다. 죄수 아저씨들, 크랜젤리 좀 주세요. 우리는 모두 이 맑은 목소리에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우리에게 귀엽게 미소 짓고 있는 이 처녀의 청아한 얼굴을 즐겁고도 너그럽게 바라보는 것이었다. 우리는 유리창에 맞닿아 납작해진 코와 미소 때문에 활짝 열린 장밋빛 두 입술 밑에서 반짝거리는 잘고도 흰 이빨을 바라보는 것이 더없이 즐거웠다. 우리는 서로 밀치며 그녀에게 문을 열어주려고 뛰쳐나갔다. 그러면 지극히 명랑하고 사랑스러운 그녀가 앞치마를 벌리며 우리에게로 들어온다. 그러고는 머리를 약간 옆으로 기울인 채 온통 얼굴에 미소투성이가 되어 우리들 앞에 서는 것이다. 그러면 길고 두툼하게 따내린 밤색 머리다발이 한쪽 어깨를 스치고 아래로 늘어져서 그녀의 가슴 위에 놓인다. 때 묻어 더럽고 시커멓게 된 불구자와도 같은 우리는 밑에서부터 위로 그녀를 올려다본다. 출입문의 문지방은 4개의 층계만큼 마룻바닥보다 더 높기 때문이다. 우리들은 머리를 위로 들어 그녀를 바라보고 아침 인사를 한다.
그러고는 그녀에게 그 어떤 독특한 말들을 짓거린다. 사실 그 말들은 단지 그녀를 대할 때만 우리들에게 존재한다. 말하자면 그녀를 대할 때면 모든 것이 다 우리에게는 독특하기만 하다. 빵 굽는 자는 아주 잘 구워진 갈색의 크랜 젤리를 담은 삽을 난로 속에서 꺼내서 교묘하게 타냐의 앞치마에 던져준다. 나 좀 봐. 주인한테 들키면 안 돼. 하고 우리는 그녀에게 미리 경고한다. 그러면 그녀는 교활하게 웃고는 유쾌한 목소리로 우리들에게 소리친다. 안녕히 계세요, 죄수 아저씨들. 그러고는 조그만 생쥐처럼 잽싸게 사라진다. 너무나도 단순한 이러한 일. 그러나 우리는 그녀가 가버린 뒤에 서로들 그녀에 관해서 즐겁게 얘기한다. 그것도 우리는 어제도 얘기했고 또 그 전에도 얘기했던 바로 언제나 똑같은 그런 말을 가지고 항상 얘기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녀도 우리도 그리고 우리 주위의 모든 것도 어제 있었던 그 전에 있었던 바로 그대로이기 때문이다. 인간이 살아가는데 그 주위에 아무런 것도 변하지 않는다면 여간 괴롭고 고통스러운 일이 아니다. 그리고 만일에 그러한 환경이 치명적으로 그의 정신이나 감정을 완전히 죽여버리지 않는 한 더 오래 살면 살수록 변하지 않는 환경이 그에게는 더욱더 괴로워지는 법이다. 우리들은 항상 여자들에 관해서 얘기를 했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들 스스로도 자신의 거칠고도 파렴치한 얘기들에 염증을 내곤 했다. 그런데 그것도 당연한 것이 우리가 알고 있던 그 여자들이란 좋은 말을 들을 만한 가치조차도 없을지 모르는 그따위 여자들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타냐에 관해서는 우린 한 번도 나쁘게 얘기해 본 적이 없었다. 우리들 중 그 누구도 절대로 그녀에게 손대는 것을 자기 자신이 허락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녀는 좀 지나친 농담조차 우리로부터 들어본 적이 없었다. 그 이유는 마치 눈앞에서 번쩍 빛났다가 이내 사라지는 하늘에서 떨어지는 별처럼 우리와 오랫동안 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기 때문인지도 모르며 또한 그녀가 어리고 아주 아름다웠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모든 아름다운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존경심을 불러일으킨다. 이것은 배우지 못한 거친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다. 비록 징역살이 같이 고된 노동이 우리를 둔한 황소 같은 존재로 만들었다곤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역시 인간인 것이다. 그래서 우리들은 모든 인간과 마찬가지로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머리를 숙이지 않으면 안 되는 그 무엇이 없이는 살 수가 없었다. 우리 근처에는 그녀보다 더 나은 사람이라곤 아무도 없었다. 비록 이 집안에 수십 명의 인간들이 살고 있다곤 하지만 그녀 외에는 아무도 지하실에서 살고 있는 우리에게 관심을 두는 사람이 없었다. 그래서 결국 끝에 가서는 아마도 다음과 같은 사실이 중요한 결론이 될지도 모른다. 즉, 우리들 모두가 그녀를 자기 소유물처럼 생각했으며 마치 그녀를 단지 우리의 크랜 젤리만을 위해 존재하는 그 무엇으로 간주했다는 사실이다. 우리들은 자기 스스로에게 그녀에게 따끈한 크랜 젤리를 주어야 할 의무를 지웠던 것이다.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매일매일 우리 우상에게 바치는 희생의 제물이며 성스러운 하나의 의식으로 된 것이다.
이젠 시간이 흐름에 따라 그녀에 대한 우리들의 애착심을 점점 더 강하게 만들었다. 크렌젤리 외에도 우리는 타냐에게 좀 더 따뜻하게 옷을 입고 층계를 급히 뛰어다니지 말며 무거운 장작단을 들고 다니지 말라는 등 많은 충고를 해주었다. 그러나 그녀는 우리의 이런 충고들에 비웃음으로 답할 뿐 한 번도 따라본 적이 없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에 대해 모욕을 느끼지 않았다. 우리는 다만 그녀에 관해서 걱정을 해주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만 하면 되었다. 때때로 그녀는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우물로 들어가는 무거운 문을 열어달라고 한다든지 혹은 장작을 패달라는 등 여러 가지 요청으로 우리에게 말을 붙이곤 했다. 그때마다 우리는 기쁨을 가지고 심지어는 일종의 긍지조차 느끼면서 그녀에게 그것들을 해주었으며 그녀가 원하는 그 외의 다른 모든 것도 다 해주었다. 그러나 어쩌다가 우리들 중 하나가 단 하나밖에 없는 루바 식화를 좀 수선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그녀는 멸시하는 듯이 코방귀를 끼고는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또 그런 소리를. 나도 할 일이 많아요. 우리는 이 약간 돈 친구에게 많은 조소를 퍼부었으며 그 이후로는 그따위 것에 관해 다시는 그녀에게 요청하는 일이 없었다. 우리들은 그녀를 사랑했다. 하기야 항상 이런 식으로 말해야지는 법이지만 인간이란 비록 그가 사랑을 가지고서 때로는 남을 박해하고 또 때로는 남을 더럽힌다 할지라도 항상 그 누구에겐가 자기의 사랑을 두고 살기를 원하는 것이다. 또 인간은 사랑을 하면서도 사랑하는 사람을 존경하지는 않는 까닭에 친한 사람의 생활에 독을 불어넣을 수도 있는 것이다. 우리는 타냐를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왜냐하면 우리들에게는 그 이상 누구를 사랑할 만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다. 때때로 우리들 중 누군가가 무슨 이유에서인지 갑자기 다음과 같은 논란을 꺼내기 시작했다. 그 계집애를 버릇없게 만들다니 이게 도대체 무슨 꼴이람? 그 계집애한테 무슨 특출나게 별난 것이 있다고, 안 그래? 그런데도 우리들은 무엇인지 모르게 그 계집애에게 골몰하고 있다고. 그럼 우리들은 이따위 말을 하려고 마음먹은 자를 곧장 사납게 윽박질러 아무 말도 못하게 하곤 했다. 우리들은 무엇이든 사랑해야만 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우리들 26이 사랑하는 것은 성스러운 것으로서 우리들 개개인에게 확고부동한 것이어야만 했다. 그리고 이것에 있어서 우리를 반대해서 역행하는 자는 우리의 적인 것이다. 하지만 어쩌면 우리는 실제로는 별로 좋지 않은 그 무엇을 사랑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26명이 한 덩어리가 된 우리들이기에 다른 사람들에게 거룩하게 보인다고 여겨지는 그런 고귀한 것을 항상 원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 주인은 이 크렌젤리 빵집 외에도 불카 빵집을 또 하나 가지고 있었다. 단지 벽 하나만으로 우리의 굴속 같은 방과 분리되어 있는 그 불카 빵집은 바로 이 집안에 같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러나 불카를 만드는 자들은 모두 4명이었는데
자기들의 일이 우리 일보다 더 깨끗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우리들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면서 우리를 본체도 하지 않았다. 그들은 작업장으로 우리를 찾아오지도 않았으며 마당에서 우리를 만날 때면 멸시하는 듯이 우리에게 조소를 보냈다. 우리 역시 그들을 찾아가는 일이 없었다. 주인은 우리가 우유와 버터를 넣은 맛 좋은 불칼을 훔치게 되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가는 것을 금하고 있었다. 우리는 불카 굽는 자들이 부러웠기 때문에 그들을 좋아하지 않았다. 그들은 우리보다 더 쉬운 일을 하는데도 우리보다 더 많은 보수를 받았으며 먹는 것도 우리보다 더 나았다. 그들은 널찍하고도 밝은 작업장을 갖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아주 말쑥하고 건강했다. 말하자면 우리들과는 정반대였다. 우리는 모두 누렇게 뜨고 형편없는 그따위 인간들이었다. 우리들 중 셋은 매독에 걸려 있었고 몇 명은 옴을 앓고 있었으며 또 하나는 류머티스로 인해 완전히 몸이 비뚤어져 있었다. 휴일이나 일 없는 자유시간이면 불카 굽는 자들은 자켓에다가 삐걱삐걱 소리나는 장화를 신고서 또 그들 중 2명은 손풍금을 갖고는 시에 있는 공원으로 모두 산책을 하러 다녔다. 그런데 한편 우리는 남루하고도 더러운 옷을 몸에 걸치고 있었으며 발에는 헌 신짝이나 나무 껍질로 만든 신발인 라프치를 꿰고 있었다. 또 경찰은 우리를 시공원에 들어가지도 못하게 했다. 그러니 우리가 불카 굽는 놈들을 좋아할 수가 있었겠는가. 어느 날 우리는 그들 중 빵 굽는 자가 술을 진탕 마셔 주인이 그 자를 해고시키고 벌써 다른 사람을 고용했다는 것과 이 새로운 친구가 군인 출신으로 비단 조끼를 입고 금줄이 달린 시계를 가지고 다닌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우리들은 이런 멋쟁이를 보고 싶은 호기심에 차서 그를 보게 될 것을 기대하며 하나씩 차례로 마당으로 뛰어나가기 시작했다. 그런데 그가 우리 작업장에 나타났다. 그는 발길로 문을 탁 차서 열고는 문을 열어둔 채 문지방 위에 올라서서는 빙그레 웃으며 우리에게 짓거렸다. 야, 자네들 수고들 하는군. 찬바람이 짙은 구름처럼 문 안으로 들이치면서 그의 2발 밑에서 빙빙 맴돌고 있었다. 그는 문지방에 선 채 밑에 있는 우리를 내려다봤다. 묘하게 말려 올라간 그의 금빛처럼 노란 코밑 수염 밑으로부터 큼직하고도 누런 이빨들이 빛을 내고 있었다. 그가 입고 있는 조끼는 실로 뭐라고 말할 수 없이 특이한 것이었다. 꽃으로 술을 놓은 푸른 빛깔이 나는 조끼였는데 그 조끼가 어쩐지 온통 빛을 내고 있었다. 그리고 그 조끼의 단추들은 빨간 돌로 만든 것이었다. 또 시계줄로 말하자면 아주 키가 크고 건강하며 홍조를 띤 2뺨을 가진 이 군인 출신의 친구는 미남이었으며 크고 빛나는 그의 2 눈은 상냥스럽고 맑은 것이 아주 보기가 좋았다. 그의 머리 위에 뻣뻣하게 풀을 먹인 흰 타원형의 모자가 씌워져 있었고 얼룩점 하나 없이 깨끗한 앞치마 밑에는 번쩍번쩍 광을 낸 유행하는 장화의 2개의 날카로운 코들이
빠끔히 내다보였다. 우리의 빵 굽는 자가 문 좀 닫아달라고 그에게 공손히 요청을 했다. 그는 서두르지 않고 서서히 문을 닫고는 주인에 관해서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묻기 시작했다. 우리는 서로 앞을 다투어가며 우리 주인이 도둑놈이고 악한이고 사기꾼이며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놈이라고 그에게 말해줬다. 다시 말해서 여기에다 다 적을 수는 없지만 주인에 관해서 할 수 있는 말과 필요한 말은 모두 그에게 앞을 다투어가며 짓거렸던 것이다. 이 군인 출신 친구는 코밑 수염을 쫑긋거리며 얘기를 듣고는 가볍고 빛나는 눈초리로 우리들을 훑어봤다. 그런데 자네들 여기 계집애들을 많이 가지고 있군 하고 그가 갑자기 말을 던졌다. 우리들 중 몇 명이 조심스럽게 웃기 시작했다. 또 다른 친구들은 아부하는 듯이 얼굴이 찡그려서 상냥한 얼굴을 해보였으며 누군가가 계집애들 9이 있다고 군인 출신 친구에게 말해주었다. 재미들 많이 보나? 하고 그 친구는 한쪽 눈을 찡긋 감아 윙크를 던지며 우리에게 물었다. 우리는 다시 웃기 시작했다. 그것은 그리 큰 웃음은 아니었지만 좀 당황한 그런 웃음이었다. 우리들 중 많은 사람이 자기들도 그 친구처럼 그렇게 용감하고 남자다운 사람이라는 것을 보이고 싶었을 테지만 아무도 그렇게 할 수 없었으며 또 한 사람도 그렇게 하질 못했다. 누군가가 인정한다는 듯이 조용히 말했다. 우리 같은 팔자에 뭐 그렇겠지. 자네들한텐 그것이 힘들지. 군인 친구는 달라붙은 듯한 시선으로 우리들을 자세히 응시하며 자신만만하게 뇌까렸다. 뭔지 모르지만 자네들은 그게 아니야. 자네들에게는 이렇다 할 만한 뛰어난 무엇이 없단 말이야. 단정한 용모. 말하자면 멋이 없단 말이야. 그런데 여자란, 바로 이 여자란 남자의 멋을 좋아하는 법일세. 여자는 체격이 멋있고 모든 것이 깔끔한 남자를 좋아한단 말이야. 그리고 그 외에도 여자란 힘을 좋아하는 법인데 이 손만 하더라도 자, 군인 친구는 팔꿈치까지 살이 드러날 정도로 루바시카의 소매자락을 걷어올린 오른손을 포켓에서 쑥 빼가지고는 우리에게 보여주었다. 손은 힘얼건 것이 힘이 없었으며 번쩍이는 금빛 털로 덮여 있었다. 다리, 가슴, 즉 모든 것이 다 단단해야 하고 그리고 아름다운 것들이 다 그렇듯이 사람은 격식에 맞춰 옷을 입어야 한단 말이야. 그래서 계집애들이 날 좋아하지. 내가 계집애들을 부르거나 유혹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이 한꺼번에 대명씩 무더기로 내 목에 매달리는 것이지. 그는 밀가루 부대에 쭈그리고 앉아서는 계집애들이 얼마나 자기를 좋아하며 또 자기가 얼마나 그 계집애들과 과감하게 교제하는지에 관해 오랫동안 짓거렸다. 그러고 나선 가버렸다. 그가 나가고 꽝 소리를 내며 문이 닫혔을 때 우리는 그와 그의 얘기에 관해 생각하면서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러자 웬일인지 갑자기 모두가 짓거리기 시작했으며 그가 우리들 모두의 마음에 들었다는 사실이 분명해졌다.
우리에게는 아무도 찾아오는 사람이 없었으며 우리에게 그렇게 친절하게 얘기해 준 사람도 없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앞으로 그가 여자 수군공들을 잘 낚을 수 있으리라며 그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었다. 그 여자 수군공들은 마당에서 우리들과 마주칠라 치면 모욕적으로 두 입술을 꽉 밀어붙이며 한쪽으로 우리를 피해 다니거나 혹은 마치 자기들이 가는 길에 우리가 거지적거리지 않는다는 듯이 곧장 우리 앞으로 걸어오곤 했다. 그러나 우리들은 언제나 그들은 겨울이면 특이한 부인용 모자에 짧고 가벼운 외투를 걸치고 다녔으며 여름이면 꽃을 단 부인용 모자에 색깔이 많은 알록달록한 양산을 손에 들고 다녔다. 우리는 그들을 마당에서도 그리고 우리 창문 옆을 지나다닐 때도 넋을 놓고 즐겨 바라볼 뿐이었다. 그러나 우리는 서로 이 여자들에 관해서 너무나 짓거렸다. 만일 그들이 우리의 말을 들었더라면 모두가 수치심과 모욕감 때문에 격분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자가 타냐까지도 건드리지 않을까? 하며 빵 굽는 자가 갑자기 걱정스러운 듯이 말했다. 이 말에 깜짝 놀란 우리는 모두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다. 우리는 웬일인지 타냐에 관해서 까맣게 잊고 있었다. 그 군인 출신 친구는 마치 그의 커다랗고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서 그녀를 에워싸서는 우리로부터 그녀를 떼어놓은 것 같았다. 얼마 후 시끄러운 논쟁이 시작되었다. 어떤 자는 타냐는 그 지경에 이르기까지 자기 자신을 허락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고 다른 자들은 타냐가 그 친구 상대로는 견뎌내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결국은 만일 그 친구가 타냐한테 따라붙기 시작하는 경우에는 그 자의 갈빗대를 부러뜨려 버리자고 제안하기까지 이르렀다. 그래서 드디어는 그 친구와 타냐를 감시할 것이며 타냐가 그 자를 주의하도록 그녀에게 경고할 것을 모두가 결정지었다. 그리고 이 논쟁을 끝냈다. 그로부터 약 한 달이 지났다. 군인 출신 친구는 불칼을 구웠고 여자 수군공들과 놀러 다니기도 했다. 그는 우리의 작업장에 자주 들렀지만 계집애들을 낚는 일에 관해서는 말하지 않았다. 언제나 코 밑 수염만을 말아붙이며 맛있는 음식 맛이라도 보고 난 듯이 혀끝으로 입술을 빨았다. 타냐는 매일 아침 크랜 젤리를 얻으러 우리에게 왔다. 언제나 그러했듯이 그녀는 우리에게 명랑하고 사랑스럽고 상냥하게 대해주었다. 우리가 그 친구에 관해 그녀에게 넌지시 얘기를 걸어봤더니 그녀는 눈딱부리 송아지라고 그를 부르는가 하면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다른 우스꽝스러운 별명으로 그를 불렀다. 이 사실은 우리를 안심시켜 주었다. 우리는 여자 수군공들이 그의 뒤를 따라다니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의 아가씨가 자랑스럽게 여겨졌다. 다시 말하자면 그자에 대한 타냐의 태도가 어쩐지 우리들 모두를 고무시켰으며 우리들 자신도 마치 그녀의 태도를 따르는 듯이 그 친구에게 멸시하는 태도를 취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점점 더 그녀를 사랑했으며 좀 더 기쁘고 따뜻하게 아침마다 그녀를 대했다. 그런데 하루는 그 친구가 약간 취해서 우리들을 찾아왔다.
그는 자리 잡고 앉더니 웃기 시작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웃느냐고 그에게 물었을 때 그는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계집애 둘이 나 때문에 싸웠단 말이야. 리지카가 그루시카하고 말이야. 그것들이 얼마나 제 자신을 추하게 만들었느냐 말이야. 안 그래? 한 계집애가 다른 계집애의 머리채를 휘어잡아 현관 마룻바닥 위에 내 동댕이를 치고는 그 위에 덮쳐서 얼굴들을 핥히고 찢고 내 참 우스워서. 그런데 이 계집애들은 왜 페어플레이를 하지 않고 서로 핥히고 지랄들일까? 응? 안 그래? 아주 말쑥하고 건강하고 즐거운 그가 라프카에 앉아서 시종 큰 소리로 껄껄 웃고 있었다. 우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번에는 왠지 그가 불쾌하게 여겨졌다. 아니지. 내가 무슨 계집복이 있다고. 안 그래? 참 우스워서. 그렇지만 윙크 한 번만 하면 다 생기거든. 제기랄 것. 번쩍이는 털로 덮인 그의 흰 두 손이 번쩍 높이 들렸다가는 무릎으로 다시 떨어지며 탁 하고 큰 소리를 냈다. 그리고 그는 왜 여자 문제에 대해서 자기가 그처럼 만족해하고 있는지를 마치 자기 자신도 정말 이해할 수 없다는 듯이 즐겁고도 놀란 듯한 그러한 눈초리로 우리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통통하게 살찐 그의 홍조띤 얼굴은 잠옷 자만스럽게 만족에 넘쳐 광택을 내고 있었으며 그는 여전히 맛있다는 듯이 혀로 입술을 핥고 있었다. 우리의 빵 굽는 자는 화가 나서 힘을 주어 난로 및 철판 근처를 삽으로 박박 소리를 내어 긁더니 갑자기 다음과 같이 비웃는 투로 말했다. 별로 큰 힘을 들이지 않고 전나무를 넘어뜨릴 순 있지만 자네가 소나무를 넘어뜨리는 데는, 즉 다시 말해서 자네 그거 나한테 하는 말 아닌가? 하고 그 친구가 물었다. 그렇지만 자네한텐 뭔 말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저 지나가는 말이었어. 안 돼. 자네 좀 기다려. 무엇인데 그래? 무슨 소나무 말이야? 우리들의 빵 굽는 자는 익은 크랜 젤리를 난로 속으로 집어 던지며 다 된 것은 들어올려 당나무 껍질로 만든 끈에다 꿰고 있던 친구들을 향해 마룻바닥 위로 시끄럽게 집어 던지는 등 난로 속에 있는 삽을 가지고 부지런히 일을 하면서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다. 그는 마치 군인 출신 친구를, 그리고 그와의 대화를 아주 잊어버린 것 같았다. 그러나 그 군인 친구는 갑자기 그 어떤 불안감에 빠져 벌떡 일어서더니 허공에서 발작적으로 번쩍거리던 삽자루에 가슴을 부닥뜨릴지도 모르는 위험을 무릅쓰며 난로 쪽으로 걸어갔다. 안 돼, 말해봐. 그게 누구야? 자네 날 모욕하긴가? 내가 그렇게 호락호락한 줄 아나? 안 되지. 한 계집애도 날 물리칠 순 없어. 그런데 자네는 그따위 모욕적인 언사를 나한테 하다니. 그는 정말 진심으로 모욕당한 것처럼 보였다. 여자들을 유혹할 수 있다는 자기의 능력에 대한 자만심을 제외한다면 확실히 그에게는 자기 자신을 존경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다시 말해서 그 능력만 제외한다면 아마도 그에게는 활기 있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을 것이며 단지 그 능력만이 자기 자신이 살아있는 인간이라고 느낄 수 있도록 그에게 허용했을 것이다. 자기들의 영혼이나 육체의 그 어떤 병이
그들에게는 생에 있어서 가장 귀중하고 소중한 것으로 되어 있는 그런 인간들도 있다. 그들은 생의 모든 시간을 이 병에 도취되어 이것으로부터 고통을 받아가면서 이것만으로써 자기 자신을 양육하는 것이다. 그들은 이 병에 대해 다른 사람들에게 불평을 털어놓는다. 그리고 이렇게 함으로써 가까운 사람들의 주의력을 자기에게 모으는 것이다. 이것을 위해서 그들은 사람들로부터 동정을 자기에게 모으는 것이며, 이것을 제외한다면 그들에게는 가진 게 아무것도 없게 된다. 만약 그들에게서 이 병을 빼앗아 버린다든지 또는 그들을 완전히 치료해 버린다면 그들은 유일한 삶의 방법을 상실했기 때문에 불행해지고 허탈감에 빠지게 된다. 때로는 인간이 무의식적으로 자기의 결점을 소중히 여기고 그 결점으로써 생을 이어나갈 만큼 인생이 비참하게 되는 일이 있다. 즉 인간은 지루하기 때문에 자주 과오를 범하는 일이 있다. 군인 출신 친구는 화를 벌컥 내곤 우리의 빵 굽는 자에게 기어오르며 울부짖었다. 안 돼, 말해봐. 누구야? 말해보라고? 하며 빵 굽는 자는 갑자기 그에게 몸을 돌렸다. 그래, 해봐. 그래, 바로 이거다. 타냐하고 한번 해보란 말이야. 내가? 그래, 네가 말이야. 그 계집애를? 문제없어. 어디 두고 보자. 두고 보렴. 그녀는 너를 한 달 기한이면 돼. 너 참 자신만만한 친구로구나, 이 군인 친구. 2주일이면 돼. 내가 한번 멋지게 해보여주지. 그까짓 게 누구라고. 타냐 계집애? 문제없어. 저리 좀 비켜. 방해가 돼. 2주일. 그러면 다 돼. 아, 자네. 가라고 했잖아. 우리의 빵 굽는 자는 갑자기 머리끝까지 화를 내고는 후려 갈길 듯이 삽을 둘러매었다. 군인 출신 친구는 놀란 듯이 그에게서 뒷걸음질을 치고는 우리들을 바라봤다. 그는 아무 말이 없었다. 그러고는 좋다 하고 증오에 차서 조용히 한마디 내뱉고는 가버렸다. 논쟁을 하고 있는 동안 그 논쟁에 흥미가 끌린 우리들 모두는 말없이 조용했다. 그러나 그 친구가 가버렸을 때 우리들 가운데는 활기찬 떠들썩한 얘기와 소음이 일어났다. 누군가가 빵 굽는 자에게 이렇게 소리쳤다. 바벨, 자네 못할 짓을 했군. 모른 체하고 일이나 해도. 하고 빵 굽는 자는 퉁명스럽게 대답했다. 우리는 군인 출신 친구가 심히 비위를 상했으며 타냐가 위험에 빠졌다고 느꼈다. 이것을 우리는 느꼈던 것이다. 그리고 이와 동시에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즐거운 호기심이 우리들 모두를 사로잡았다. 타냐가 그 친구를 상대로 견뎌낼 수 있을까? 그렇지만 거의 모두가 확신에 찬 듯이 소리쳤다. 타냐 말인가? 그녀는 견뎌낼 수 있어. 맨손으로 그녀를 함락시킬 수는 없을걸? 우리는 우리 우상의 경고성을 시험해보고 싶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우상이 강인하며 이번 투쟁에서 승리자가 될 것이라고들 긴장을 해가지고 서로서로 입증을 해주었다. 그래서 결국에 가서는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었다. 즉, 우리가 군인 출신 친구를
그렇게 크게 화나게 한 것도 아니고 그도 그 논쟁에 관해서는 잊어버리게 될 것이지만 우리는 완전히 그자의 자존심에 상처를 주어야 한다고 결론 내려졌던 것이다. 그날부터 우리들은 일종의 긴장과 초조가 뒤섞인 생활을 시작했다. 우리는 아직까지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었다. 우리는 날마다 하루 종일 서로 논쟁을 했는데 웬일인지 모르게 모두가 좀 영리해져서 좀 더 많이 떠들고 좀 더 훌륭히 짓거리게 되었다. 우리에게는 우리가 악마와 더불어 어떤 노름을 하면서 내거는 것은 타냐인 것처럼 생각되었다. 그래서 불과 빵을 굽는 자들로부터 군인 출신 친구가 우리 타냐의 엉덩이를 따라다니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았을 때 우리는 두려움과 쾌감이 뒤섞인 기분이었으며 주인이 우리의 흥분을 이용해서 우리의 작업량에다 하루에 밀가루 14푸드씩을 더 추가하는 것조차 모를 정도로 사는 것이 재미났다. 마치 우리는 작업에 대한 권태조차 느끼지 않는 것 같았다. 온종일 타냐의 이름이 우리 입을 떠난 적이 없었다. 그리고 매일 아침 우리는 알 수 없는 특이한 조바심을 가지고 그녀를 기다렸다. 가끔 우리에게는 이제는 이미 옛날의 타냐가 아니라 그 어떤 다른 타냐로 변모한 그녀가 우리에게 찾아올 것처럼 생각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발생한 논쟁에 관해서 아무것도 그녀에게 말하지 않았으며 아무 것에 관해서도 그녀에게 물어보지 않고 이전과 같이 사랑스럽고 좋게 그녀를 대해주었다. 그러나 이 태도 속에는 이미 타냐에 대해서 우리들이 옛날에 느꼈던 그런 감정과는 거리가 먼 무엇인지 모를 새로운 것이 숨겨져 있었다. 이 새로운 것이란 쇠로 된 칼날처럼 예리하고도 싸늘하며 열렬한 그런 호기심이었다. 친구들, 오늘이 그 기한이네. 어느 날 아침 빵 굽는 자가 작업에 착수하며 그렇게 말했다. 우리는 그가 깨우쳐 주지 않더라도 이미 잘 알고 있었지만 그런데도 막상 이 말을 들었을 때 모두 전율을 느꼈다. 그녀를 보게 지금 오고 있네. 하고 빵 굽는 자가 말했다. 누군가가 못마땅한 듯이 부르짖었다. 도대체 두 눈을 뜨고 정말 무슨 꼴을 보게 되려나 이거. 그래서 우리들 사이에는 또다시 활기찬 소란한 논쟁이 일어났다. 오늘 우리는 드디어 우리의 가장 귀중한 것을 담아놓은 그 그릇이 더러운 진흙을 위해서는 얼마나 깨끗하며 이해할 수도 없을 만큼 고귀한 것인가를 알게 되는 것이다. 오늘 아침 우리는 어쩐 일인지 무엇보다도 먼저 다음과 같은 것을 느꼈다. 즉 우리들은 실제로 엄청난 노름을 하고 있으며 우리 우상의 순결성을 시험해보는 이 행위가 우리를 위해서 그 자리를 산산조각으로 부숴버릴 것이라고 느꼈다. 우리는 요 며칠 사이 군인 출신 친구가 끈덕지고도 성가시게 타냐를 따라다닌다는 말을 들었지만 왠지 우리들 중 아무도 그녀가 그자에게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지를 그녀에게 묻지 않았다. 그러나 그녀는 계속해서 크랜 젤리를 얻으러 매일 아침 정확하게 우리들 앞에 나타났으며
여느 때와 마찬가지의 그런 태도였다. 그래서 이날도 우리는 곧 그녀의 목소리를 들을 수가 있었다. 죄수 아저씨들, 내가 왔어요. 우리는 서둘러서 그녀를 안에 불러들였다. 그녀가 들어왔을 때 우리는 보통 때와는 달리 침묵으로 그녀를 맞이했다. 우리는 두 눈을 크게 뜨고 그녀를 바라보며 무엇에 관해서 그녀와 얘기할 것이며 무엇에 관해 그녀에게 물어봐야 할지를 모르고 있었다. 우리는 침울하고도 말없는 군중과 같이 그녀 앞에 서 있었다. 순식간에 우리는 그녀가 창백해져 불안에 떠는 것을 봤다. 그녀는 웬일인지 그 자리에서 불안한 듯 움직이더니 억눌린 음성으로 이렇게 물었다. 당신들 왜들 이래요? 무슨 일이에요? 그런데 네가 하고 빵 굽는 자가 그녀에게서 두 눈을 떼지 않고 한마디 던졌다. 내가 무엇을? 아무것도 아니야. 그저... 좋아요. 크렌젤리나 빨리 주세요. 전엔 한 번도 그녀가 우리들에게 재촉하는 일이 없었다. 서두르는구먼. 하고 빵 굽는 자가 그녀의 얼굴을 보며 말했다. 그러자 그녀는 갑자기 몸을 휙 돌리더니 문 쪽으로 사라졌다. 빵 굽는 자는 삽을 잡더니 난로 쪽으로 돌아서며 나직이 말했다. 다 끝났군. 에이, 이 비열한 군인놈. 우리는 양떼처럼 서로 떠다밀면서 테이블 쪽으로 가서는 말없이 앉아 힘없이 일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말이야, 이런 일도 있을 거야. 하고 빵 굽는 자가 소리질렀다. 우리들 모두는 빵 굽는 자가 현명한 인간이며 우리보다 더 똑똑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우리는 그의 울부짖음이 군인 출신 친구의 승리를 확신하는 것이라고 이해했다. 우린 우울하고 불안했다. 낮 12시 점심때에 군인 출신 친구가 왔다. 그는 언제나와 마찬가지로 깨끗하고 멋진 옷차림을 하고 있었으며 또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두 눈을 똑바로 쳐다봤다. 그러나 우리는 그를 쳐다보기가 어색했다. 자, 정직한 친구들. 내가 자네들에게 군인다운 대담성을 한번 보여주길 원한다면 하고 그는 거만하게 비웃으며 말을 이었다. 그때는 현관으로 나가서 틈새기로 내다보는 거야. 알겠나? 우린 밖으로 나와 서로 엎치락 뒤치락하며 뜰로 향한 현관의 판자벽에 있는 틈새기에 꽉꽉 달라붙었다. 우리는 오래 기다리지도 않았다. 얼마 되지 않아 걱정스러운 얼굴을 한 타냐가 녹은 눈과 진흙의 웅덩이를 깡충깡충 뛰어넘으며 빠른 걸음으로 마당을 지나갔다. 그녀는 문 너머 쪽으로 자취를 감추었다. 그러고 나자 서서히 휘파람을 불며 군인 출신 친구가 그리로 걸어갔다. 그는 두 손을 양쪽 포켓에 찌른 채 코 밑 수염을 쫑긋쫑긋 움직이고 있었다. 비가 구질구질하게 내리고 있었다. 우리는 빗방울이 웅덩이에 떨어져서는 그 빗방울이 때린 부근에서 웅덩이 물이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것을 바라보고 있었다. 날씨는 축축하게 습기에 차 있었으며 침침하게 흐려 있었다. 말하자면 몹시 지루한
그런 날이었다. 지붕 위에는 아직도 눈이 덮여 있었지만 땅 위에는 벌써 거뭇거뭇한 진흙의 반점이 드러나 있었다. 그리고 지붕 위의 눈도 또한 갈색과 진흙색의 켜가 앉아 있었다. 비가 부슬부슬 내리면서 우울한 소리를 내고 있었다. 우리는 춥고 불쾌했다. 그 친구가 먼저 속에서 나왔다. 그는 여전히 양쪽 포켓 속에 두 손을 찌른 채 코밑 수염을 쫑긋거리며 천천히 마당을 걸어갔다. 그 뒤로 타냐도 나왔다. 그녀의 두 눈은 기쁨과 행복으로 번쩍였으며 두 입술은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꿈속인 양 약간 비틀거리며 확실치 않은 걸음걸이로 걷고 있었다. 우리는 이것을 조용히 참고 견딜 수가 없었다. 우리들 모두는 일시에 문 쪽으로 달려가서는 마당으로 뛰어나갔다. 그리고는 그녀에게 휘파람을 불었고 짓궂고 시끄럽게 그리고 거칠게 빽빽 고함을 질렀다. 우리를 보자 그녀는 몸을 떨었다. 그러고는 마치 뿌리가 박힌 장승처럼 그녀는 진창 속에 서 있었다. 우리는 짓궂게 그녀를 에워싸고는 서슴지 않고 그녀에게 상소리로 마구 욕설을 퍼부었으며 입에도 담지 못할 말을 짓거려댔다. 우리는 그녀가 우리들에게 포위되어서 아무데로도 빠져나갈 곳이 없기 때문에 얼마든지 원하는 대로 그녀를 욕보일 수 있다는 것을 알고는 큰 소리도 내지 않고 또 서두르지도 않고 천천히 이와 같은 욕짓거리를 하고 있었다. 왠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녀를 때리지는 않았다. 그녀는 우리들의 복판에 서서 모욕적인 욕짓거리를 들으며 이리저리로 머리를 돌리고 있었다. 우리는 점점 더 많이 그리고 점점 더 심하게 그녀에게 욕설과 독설을 퍼붓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서는 홍조가 다 사라졌다. 그리고 이런 일이 있기 1분 전만 해도 행복에 찼던 그녀의 파란 두 눈은 휘둥그레졌으며 괴로운 듯이 숨가쁘게 젖가슴이 들먹이었고 두 입술은 떨고 있었다. 그러나 그녀를 둘러싸고 있는 우리는 그녀가 우리를 약탈했기 때문에 그녀에게 복수를 하고 있는 것이었다. 그녀는 우리의 것이었기에 비록 우리의 최선이 거지 발사계 같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래도 그녀에게 우리의 최선을 다했던 것이다. 그러나 우리들은 26이고 그녀는 하나인 까닭에 우리는 그녀가 죄 지은 것만큼 마땅히 받아야 할 괴로움을 주지 못했다. 어떻게 우리가 그녀를 모욕할 수 있었는지 그녀는 시종 침묵을 지켰고 시종 거친 두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으며 온통 전신을 와들와들 떨고 있었다. 우리는 비웃어 주었고 울부짖고 으르렁대었다. 어디선지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몰려왔다. 우리들 중 누군가가 타냐의 우도 소매자락을 잡아당겼다. 갑자기 그녀의 두 눈이 빛났다. 그녀는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두 손을 머리 위로 들어올려 머리카락을 쓸어 올리며 큰 소리로 그러나 조용히 우리를 정면으로 바라보며 말했다. 너희들 이 불행한 죄수들 같으니. 그러더니 그녀는 마치 우리들이 자기 앞에 없는 것처럼 그리고 마치
우리가 자기의 길을 막고 있지 않은 것처럼 곧장 우리들 앞으로 걸어왔다. 우리들 누구도 그녀의 앞길을 막아서지 못했다. 우리의 포위망을 뚫고 나가자 그녀는 우리를 뒤돌아보지도 않고 아주 큰 소리로 자신만만하게 멸시하는 듯이 또 한 번 이렇게 말했다. 너희들 개 같은 자식들, 버러지 같은 자식들. 그리고는 곧장 멋들어지고도 거만한 태도로 가버렸다. 우리는 태양도 없는 잿빛 하늘 밑에서 비를 맞으며 마당 한가운데의 진창 속에 우두커니 그대로 서 있었다. 잠시 뒤 우리들도 축축하게 습기 찬 우리의 돌 상자 속으로 묵묵히 걸음을 옮겼다. 옛날과 마찬가지로 태양은 한 번도 우리의 들창을 들여다보는 일이 없었으며 타냐도 다시는 우리를 찾아오는 일이 없었다.